저 경실련은 뭐 하는 단체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 드리면은 그 경제 정의 말 그대로 실천하는 단체고,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청와대나 아니면은 정부에서 경제 정책 잘못하고 있으면은 쓴소리하고 또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비판하는 이런 운동 단체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제가 그 간단하게 문재인 정부 이제 경제 정책 트렌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보시면은 뭐 이제 첫 번째 연도 이렇게 보시면은 소득주도 성장, 혁신 경제 성장, 공정 경제,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 터지면서 이제 작년 전반기 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그리고 선도용 경제로의 전환, 요렇게 해서 이제 경제 기조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SDGs 관련돼서 용어들이 참 모호해요. 그러니까 혁신은 어떻게 하면은 혁신의 기준이 뭔지, 공정의 기준이 뭔지, 포용의 기준이 뭔지, 포용이 어떤 개념인지 이 정해진 것도 없고 기준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걸 어떻게 평가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온 게 그 아래 보시면은 정부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을 보고 정부가 실제로 돈을 어디다 썼는지 평가를 하게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 분류가 되더라고요. 이런 걸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더 분석을 해봤던 게 코로나19 비상경제 체제에서 그러면은 정부는 이제 뭘 했나, 요거를 조금 이제 좀 볼까 하는데, 사실은 이제 작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전 세계에서 요거 제일 잘했죠. 코로나 대응.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우리나라가 뭐 역성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좀 칭찬을 하려고 제가 그 우측에다가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잘했던 거 못했던 거, 그러니까 잘한 거는 빨간색 그리고 못한 거는 파란 걸로 좀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 한번 다 보시겠지만은 칭찬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잘한 거 뽑아보면 이제 소상공인, 뭐 중소기업 대출 보증 이런 거 잘했고, 기간산업 안정화 펀드 정말 필요했죠. 그리고 60억 달러 뭐 중개 수합 이런 거 대출, 이거 정말 무역기업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밖에 회사채 SPV 대출 지원, 쉽게 말해서 정부가 기업에게 돈을 지원을 해줘서 이 기업들 회사채 매입을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밖에 뭐 고용 유지, 그리고 당연히 공공의료 부분에서 뭐 백신 방역 이런 거 정말 잘했죠. 반면에 파란 거는 못한 겁니다. 파란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이게 추경 예산이라는 게 빚을 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적절했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자, 위에 그 금융지원 보시면은 금융회사 그리고 차액 결제 이용 담보증권 제공 비율 50% 이하, 쉽게 말해서 두 개 합치면은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증권사 가면은 시장 조성자 제도, 그리고 자산운용사 가면은 말 그대로 유동성 공급입니다. 대부분 다 증권사로 이게 돈이 갔고요. 증권사 주식 빌리는데 돈 이거 좀 빌려주고, 그리고 이 담보금 제공하는데 50% 깎아줘서 했습니다. 공매도 많이 비판받고 있죠. 그 개미들 피 빨아먹는다고. 이 빚내서 할 정책은 절대 아닌 정책으로 우리가 인식이 되고 있고요. 이제 가장 아래 보시면 이제 전국민 재난기원 기금 요것도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말이 많고 탈이 많았지만 결국은 이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이 기금이거든요. 적어도 이제 예산을 계획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기본소득처럼 지원을 해준다면은 어느 정도 그거는 납득이 되지만, 굳이 빚까지 내서 전 국민에게 돈을 지원해 준다? 이거는 이 시기에 사실은 그렇게 적절한 정책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결국은 이제 정부가 정말 뭐 이렇게 이제 확장적 그 예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은 점점 늘고 세수는 점점 줄어들고 나라 빚은 늘고 적자는 계속 늘어났어요. 최근에 이제 뭐 적자에 대해서 비판이 정말 많지만은 빚은 누구나 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빚은 누구나 질 수 있고, 다만 중요한 거는 그 빚을 얼마나 가치 있게 써서 우리가 경제 회복, 성장 그리고 지속 가능 경제 가능성에 이렇게 투자를 했냐,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걸 한번 볼게요. 어느 정도 우리 그 정부가 개선을 해 나갔는지. 뭐 어쨌든 문재인 정부도 못 피했던 거는 내수 경제 악화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 경제는 뭐 수출 주도 성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내수 경제가 뭐 침체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그래도 정부에서 노력을 해서 이 정도로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조금 뭐 내용을 보시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수출은 줄고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고 일자리가 줄어서 실업은 늘고 물가집값 오르고 그래서 소비는 위축되고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됐고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뭐 성장 산업 그리고 하향 산업 이런 걸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주로 이제 IT 쪽이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 제조업 쪽이나 서비스 쪽 보면은 뭐 이제 특히나 금융업 이런 거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우리 소상공인들, 뭐 소도매나 아니면 숙박식당 그리고 그 밖에 교육 서비스들 다 이렇게 하락을 했고 그래서 고용률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는 청년이 정말 많이 떨어졌고요. 그 밖에 이제 물가 상승 그리고 아파트값 뭐 말할 것도 없죠. 세종시 53% 올랐더라고요. 소비 민간에서 정말 많이 위축이 됐고 다만 그 민간에서 위축된 소비가 다 어디로 갔냐? 주식 투자로 갔습니다. 주식 투자 28.4%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허리띠 졸라매서 우리 한국 국민들이 또 저축이나 이런 투자에 또 많이 또 귀가 박잖아요. 그래서 예금 저축보다는 오히려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하면서 사실은 이제 정책이 그렇게 돌아갔죠. 그리고 이제 현재 2021년 그 정부 정책을 보시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올 초에 이런 걸 그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걸 발표했는데 한국판 뉴딜을 본격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골자는 첫 번째 디지털 뉴딜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린 뉴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정책 관련돼서 안전망 강화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정부 희망사항이에요.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고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맨 오른쪽에 세 번째 겁니다. 그 보시면 이제 10대 예산안 집행 중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걸 하겠다라는 건데 읽어보시면 다 이런 거예요. 투자, 공급, 투자, 확충, 뭐 창출, 뭐 또 투자, 뉴딜 펀드, 그러니까 다 금융이에요, 금융. 쉽게 말하면 2025년까지 민간 합작으로 160조 원, 그러니까 관제 펀드 114조, 공모 펀드 46조 금융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비판 많이 받았죠. 뭐 사모펀드 사실은 그것도 문제 때도 많이 터졌었고 그래서 이거를 좀 투명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부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다 봤을 때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냐 이걸 좀 살펴보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그 홍남기 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반도체 뭐 연구개발이나 시설 투자, 세액공제 뭐 관련 펀드 조성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옆에 그 그래프 보시면은 반도체 투자는 설비 투자는 네 아주 편중돼 있죠. 아주 편중돼 있고 과포화입니다. 투자해도 이런 데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반면에 뭐 음식점이나 기관산업 이런 거는 전혀 투자가 잘 활성화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이제 경제 국면별 이렇게 좀 주기를 보시면은 회복 시기에는 이런 기간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기간 산업 안정화시키고 민생 경제 회복하고 그리고 내수 경제 성장 사실 이런 걸 좀 읽어내야 되는데 최근에 계속 이제 반도체 얘기 많이 나오죠. 반도체 얘기 나와서 사실은 뭐 이재용 사면이니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몰아주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밖에도 이제 금융업이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최근에 또 하려는 게 이제 핀테크 산업, 이 IT랑 금융이랑 그다음에 IT 산업이 또 같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 핀테크 산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별거 없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네이버나 아니면 카카오나 토스한테 이거 플랫폼에다가 다 할 수 있게 몰아줘가지고 금산 분리를 완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금융 기업이 금융을 다 할 수 있도록 한 손에 쥐어주는 거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혁신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금산 분리를 깨면서까지 혁신을 하는 거는 반칙이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까 산업 독점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산업별로 다 분리를 해놨죠. 분리를 해놓고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혁신을 하도록 만드는데 이게 우리 정부의 문제점은 한 대 다 몰아주는 거예요. 혼자서 다 할 수 있게. 방만 경영하게. 문어발식으로 경영하게. 사실은 그런 게 문제다. 이런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그럼 우리 정부가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되나. 현재 아직도 코로나19 경기 회복 좀 시기고 해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결국 작년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세계 1등 했죠. -1 그 GDP 역성장을 했고 다만 이제 하는 발표에 따르면은 그럼 올해는 얼마 성장할 거냐. 결국은 이제 백신 접종이나 서비스 대면 산업 활성화 그리고 기간 산업 정상화에 따라서 우리가 4% 내외로 성장을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게 많이 얘기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화면 보시면 이제 재벌개혁 적폐청산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유엔에서 작년 2019년 그 2년 전이죠. 2019년 저희가 발표를 했고 내용은 이래요. 기업 만능 정치 시대 끝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게 The time to kill
재벌 그 얘기를 했어요. 유엔에서 되게 공감받고 박수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재벌은 우리나라에만의 문제냐라고 했을 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재벌이 있죠. 일본도 과거에 재벌이 있었었고 독일도 재벌이 있습니다. 재벌이 있는 나라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재벌 그 적폐 청산하라고 했더니 공정경제 3법 도입해놓고 시민들한테 욕먹고 기업한테 욕먹고 어설프게 했다가 욕만 먹고 있죠. 그래서 남은 임기 동안에는 이제 재벌 개혁 하시는데 좀 더 집중을 하시고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